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랠리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인 HBM3E 개선 제품을 올해 1분기부터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를 뒤흔든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으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떨어지며 국내 증시의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소비 심리 위축,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신차 판매가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차 신차 출시로 내수 부진 극복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32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실적인데요. 삼성은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기와 시설 투자에 나서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박순철 삼성전자 신임 최고 재무책임자가 오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이슈는 점차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CFO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지연 등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며 주가도 연이 하락세를 보이자 CFO를 맡은 후 처음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 소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약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이후 자사주 3조 원 취득, 소각 작업을 진행해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89.3%씩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발 충격에 대해 그래픽 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HBM을 여러 고객사에 공급하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업계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업계의 변화 가능성이 항상 있고 현재 제한된 정보로는 판단하기 이르다며 시장의 장기적인 기회 요인과 단기적인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만큼 급변하는 시장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 삼성전자는 올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선다는 계획. 지난해 시설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5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반도체 부문에 46조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역대 최대 수준인 3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연결 기준 매출 30조 1천억 원, 영업이익 2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PC와 스마트폰 등의 수요 침체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주력인 범용 메모리가 부진한 데다 HBM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300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32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매출로 보면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300조 원대에 다시 진입한 겁니다. 다만 연간 영업이익은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밑돌며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위기 극복 정면 돌파에 나선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인 HBM3 개선 제품을 올해 1분기 말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6세대인 HBM4는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 HBM 공급량은 전년 대비 2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5세대인 HBM3E 개선 제품을 올해 1분기 말부터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세대인 HBM4는 올해 하반기 양산이 목표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여파로 1분기에는 일시적인 판매 제약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BM3E 개선 제품의 가시적인 공급 증가는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HBM3E 개선 제품을 고객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확대하는 등 2025년 전체 HBM 비트 공급량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는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기존 계획대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BM4와 HBM4E 기반 커스텀 HBM 과제도 고객사와 기술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은 단기적으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바일과 PC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서버도 GPU 공급 제약으로 일부 데이터 센터 고객의 과제가 지연되며 메모리 수요가 이연되고 있기 때문 삼성전자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DDR4, LPDDR4의 경우 2024년 30% 초반 수준이었던 매출 비중을 올해 한 자릿수 수준까지 가파르게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대비해왔다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 기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사업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한다는 호재를 전했지만 주가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는 10% 가까이 빠지면서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연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 탓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길었던 설 연휴를 보내고 일주일 만에 개장했습니다. 설 연휴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 소식이 해외 증시를 뒤흔든 가운데 우리 증시도 뒤늦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개장 첫날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해 장 초반 1.49% 내려가며 2,5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장중 2,5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거래일보다 0.77% 내린 2,517.37에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투매에 가까운 1조 2,271억 원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지수 하락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등 AI 관련 대형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업체들이 급락한 영향이 주요했습니다. 장 초반 지난해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는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딥시크가 저비용 저기능 칩으로 챗GPT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오픈AI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부가가치 반도체 성장에 대한 성장성과 경쟁력의 의구심이 커진 탓입니다. 특히 중국 딥시크 영향에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는 SK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전거래일보다 9.86% 내린 19만 9,200원에 마감하면서 20만 닉스가 붕괴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 공급을 승인받았다는 호재에도 2.42% 떨어진 5만 2,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관련주인 한미반도체 또한 6% 넘게 하락하며 11만 3,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효성중공업, 가온전선,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설비주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딥시크 등장의 국내 소프트웨어 업종은 수혜가 기대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6.13%, 7.27% 상승했고 AI 챗봇 관련주들도 빨간불을 켜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신차 판매 대수가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수 부진 극복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섭니다. 올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신차를 잇따라 출시하며 소비자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요. 이혜란 기자입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신차 판매 대수는 전년보다 6.5% 감소한 163만 5,520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신차 구매 지원 종료 등 소비 심리 위축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맞물린 탓입니다. 반면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높은 연비가 강점으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차의 수요는 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 누적 대수는 202만 4천 대, 200만 대를 첫 돌파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추지만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혜택을 이어가며 수요 촉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완성차 업체들 역시 올해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신차의 라인업을 늘려 내수 부진 타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올 상반기 중 선보이고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2월 중 국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는 소형 SUV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반기 공개하고 준중형 전기 세단 EV4, 준중형 전기 SUV EV5를 잇따라 출시할 예정입니다. KG모빌리티는 첫 전기 픽업 트럭 무쏘 EV를 선보입니다. 여기에 상반기 중형 SUV 토레스의 하이브리드 모델과 하반기에는 중형 SUV 액션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할 예정. 르노코리아는 준중형 전기 SUV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 GM 한국 사업장은 중형 전기 SUV 쉐보레 이코녹스 EV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출격 대기 중인 친환경 자동차들, 얼어붙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건데요.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해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철도 지하화와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 도시재생 사업 등 16개로 확대했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하고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 효과와 장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에선 용산역과 구로역, 노량진역 등이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구간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세계 뷰티 시장에서 줄곧 왕자를 차지하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 화장품이 1위를 차지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내 K뷰티와 패션 시장이 갈수록 커지자 국내 브랜드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현지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K 패션 뷰티 업계가 일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가 인기를 끌자 무신사, CJ 올리브영 등 우리 기업이 일본에 법인을 세우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무신사가 일본에서 공식 유통하는 패션 브랜드 맛땡킴은 올해 첫 팝업 스토어를 일본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오사카 한큐 우메다 백화점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약 9천 명이 다녀가면서 온 오프라인 합set 매출 약 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맛땡킴의 일본 시장 총판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일본 진출을 알린 무신사 글로벌. 맛땡킴의 일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오프라인 매장 운영 등 유통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한국산 화장품이 수입 실적 1위를 기록하는 등 K뷰티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오랫동안 왕좌를 지키고 있는 뷰티 강국 프랑스를 제친 겁니다. CJ 올리브영은 일본의 자체 브랜드 화장품을 수출하면서 최근 4년간 연평균 매출 125% 증가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오프라인 채널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일본 유통시장을 고려해 지난해 5월에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과 마케팅을 현지화한 결과입니다. 국내 백화점들도 K패션과 뷰티 브랜드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브랜드 수출을 돕고 있고 신세계 백화점 또한 B2B 플랫폼 신세계 하이퍼그라운드로 일본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K패션 뷰티가 인기를 끌면서 역직구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상품을 일본에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역직구 프로그램 글로벌 셀링을 이달 가동했습니다. 이베이와 이베이 재팬이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마켓 큐텐 재팬의 한국인 셀러 또한 지난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앞으로 3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이끌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찬우 NH농협금융회장 내정자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면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7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함 회장 연임은 오늘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3년간 하나금융을 이끌 함영주 2기는 자산관리, 퇴직연금 분야뿐 아니라 비은행 경쟁력 강화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함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사업 영역 확장과 더불어 비은행 부문의 동반 진출을 통해 수익 기반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미래금융과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 신기술 혁신기업 투자와 제휴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금융의 밸류업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규모 확대도 전망됩니다. 지난해 10월 하나금융은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하겠다 목표를 밝혔고 지난달 함 회장은 자사주 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밸류업 이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면서 다음 주부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거쳐 다음 달 3일 임시주주총회 최종 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31일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 이 내정자는 금융당국 소통 강화와 농협금융계열사 수익성 개선이란 과제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달 말 농협금융계열사 9곳 중 6곳의 최고 경영자가 교체됨에 따라 새로운 계열사 수장들과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금융권에서는 과점주주가 없는 다른 금융지주사와 달리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 특성에 따른 경영을 최대 과제로 꼽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통제 강화와 책무구조도 안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해 농협은행은 10억 원 이상 금융사고만 6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고강도 관세 정책을 예고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경상남도의 수출 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관측됩니다. 경상남도는 선제적으로 지역 수출 기업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은상 기자입니다. 고강도 관세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출 위주의 경남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 등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환율 불안과 탄핵 전국 지속 등의 여건은 지역 수출 기업 실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이 차원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상당히 보편적 관세가 늘어날 것이라 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완전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하지만 조선과 원전, 방산 등 미국과 협력이 예상되는 분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란 관측. 중국에서 그 엔진들이 많이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 가격 면에서 저희들이 좀 밀렸었는데 지금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도 굉장히 그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대미 수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수출 기업 지원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특히 또 트럼프 정부에서 함정 MRO 분야 지원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함정 MRO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정부 사업으로 반영시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경남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홈쇼핑 방송이 5분 만에 끝난다면 믿어지시나요? 최근 홈쇼핑 업계에서 기존 60분짜리 영상을 300초로 진행하는 방송이 만들어졌습니다. TV 홈쇼핑을 애용하는 중장년층 세대와 쇼핑이라는 최신 트렌드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인데요. 홈쇼핑 방송 역사상 전례 없던 짧은 시간이지만 ASMR, 상황극 등 다양한 코너를 시도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해당 콘텐츠 도입 이후 이전 방송 대비 약 3배 이상의 높은 주문 건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시대 흐름에 발맞춰 홈쇼핑 업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화선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백화점 업계의 미술 작품 사랑이 더욱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공간을 작품 전시장으로 변모시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현대백화점은 더 현대 대구 1층에서 오는 5월 말까지 구름의 메테오로스 2를 전시합니다. 이 작품은 구름을 형상화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데요. 더 현대 서울에서는 다음 달 에디강과 마음 스튜디오가 협업한 상상 속 수호천사 예트를 국내 최초로 선보입니다. 한편 신세계 백화점이 분더샵 지하 1층에 선보인 신세계 갤러리 청담은 오는 3월 15일까지 일본 작가 하나의 유스케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기브 핸드 테이크 핸드로 대표작으로는 무제 시리즈가 있습니다. 작가는 단절되고 고립된 현대사회 속 연대의 중요성을 메시지로 던집니다. 예술과 상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 한번 눈으로 즐겨보시죠. 루이비통이 세계적인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와 다시 만났습니다. 올해로 협업 20주년을 맞이해 루이비통 무라카미 다카시 콜라보 리에디션을 선보인 건데요.
오리지널 컬렉션을 재해석한 이번 컬렉션은 핸드백과 슈즈, 모자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반려동물 용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루이비통 무라카미 리 에디션 컬렉션은 총 3가지 챕터로 구성되었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상상력 넘치는 컬러풀한 미적 세계가 펼쳐집니다. 올 3월에는 체리 블라썸 패턴에 방점을 둔 두 번째 챕터가 펼쳐질 예정이라는데요. 무라카미 다카시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한번 빠져보시는 것 어떨까요? 정면 좌우를 넘어 천장 스크린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용산 CGV가 세계 최초 4면 스크린 X관을 런칭합니다. 그동안 영화뿐만 아니라 e스포츠, 프로야구, 생중계 등 3면 스크린 X를 통해 다양한 컨텐츠가 상영됐는데요. 이제 4면 스크린을 통해 더 특별하고 차별화된 경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용산 4면 스크린 X관에는 리클라이너의 돌비 애트모스까지 도입했다고 합니다. 아이맥스관에 이어 스크린 X로 무장한 용산 CGV. 앞으로는 예매가 더 힘들어지겠네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